네, 공업수학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죠. 음료수도 떠왔고 완전히 해결은 못했고 아,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계속하도록 하죠. 안 되면 필기를 해가면서 할 테니까 강의 자료를 조금씩 올릴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현재 이제 원투원 펑션끼리 합성을 했을 때는 원투원 펑션이 된다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책 423쪽 오른쪽에 보면은 온투 펑션끼리 합성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CORM 7.3.4가 나옵니다. 보시면 온투 펑션끼리 합성을 했을 때는 역시 결과도 온투 펑션이 된다. 매스 타입을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넣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F랑 G가 모두 온투 펑션일 때 F와 G를 합성한 것도 G부터네요. G 합성 F를 한 것도 역시 온투 펑션이 된다. 네, 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개념적으로 우선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그림이 이제 그거에 관한 건데, 요 그림을 잘 보면 요걸 좀 간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그려서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공부해라. 사나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가 출발점에 있는 집합을 책에서 보니까 X라고 했고 가운데가 Y, 결과가 G인데, 여러분들은 424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함수가 F,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함수가 G.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결정을 하는 게 G 합성 F가 되겠습니다. 잠깐 책을 좀 치우자. 책을 좀 치우고 생각을 해보면 온투 펑션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요 F 입장에서 우선 살펴봤을 때 요 X와 Y 두 집합이 있는데, 함수 F 입장에서 Y가 코도메인이잖아요. 코도메인. 근데 코도메인의 모든 원소가 다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버려지는 원소가 없는 거죠. 온투 펑션일 때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되는 거야. 남는 원소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G 함수를 적용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G 함수도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또 이쪽으로 옮기는 건데, G에 있는 모든 원소도 다 쓰이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이 되는 거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G에 있는 모든 원소, 아무 원소나 하나 가져왔을 때, 아무 원소나 하나를 뽑았어요. 스몰 g를 하나 뽑았습니다. 하나 뽑았을 때 반드시 어떤 게 존재하느냐 하면 스몰 y가 존재해요. 이 y 집합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뽑아도 여기 있는 게 하나 존재해요. 왜? 함수 g가 온투 펑션이기 때문에. 온투 펑션의 정의 자체가 코도메인에 있는 원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걔가 함수 g에 의해서 여기 도메인에 있는 원소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연결이 돼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 y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정의에 따라서. 그러면 이 y는 집합 y, 라지 y에 속한 어떤 원소이기 때문에 역시 함수 f가 온투 펑션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얘한테 대응되는 어떤 스몰 x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g를 뽑을 때 어떤 조건을 주고 뽑은 게 아니라 아무거나 뽑았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무거나 g를 하나 뽑으면 집합 g에서 그럼 존재해요. 원소 y가 집합 y에서. 어떻게? such that gy가 스몰 g가 되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거나 이 y를 선택을 하면
이 y에 대해서 이 y에 대해서 x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such that fx가 y가 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즉 따라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y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g f x가 g가 되는 x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g나 뽑으면 요런 x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g 합성 f가 onto 펑션이라는 정의가 되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g 합성 f가 g 컴포지션 f가 onto 펑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 얘기가 onto 펑션의 합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 진도를 나가보죠. 요 얘기가 책으로 따졌을 때는 425쪽에 좀 더 명확히, 좀 더 간결하게 적혀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실장이 다 끝났고요. 연습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엑서사이즈들을 좀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 다 같이 하나만 풀어볼까요? 예를 들면 9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9번의 내용을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은 책을 보고 읽으세요. 네. 9에서 11번까지에 나와 있는 함수들은 서로 역함수들이다. 그래서 각각의 쌍에 대해서 각각의 얘들과 얘가 역함수, 얘와 얘가 역함수, 얘와 얘가 역함수로 정의되어 있는데 얘네들 두 개를 컴포지션 하면 아이덴티티 펑션이 나오는지 우리가 배운 대로 아이덴티티 펑션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9번부터 한번 보죠. 9번을 한번 보면 9번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문제 쓸 동안만 좀 기울일게요. 미안합니다. 네. fx가 3x 플러스 2 f의 인버스 뭐 y라고 해도 되고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서로 다른 함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y를 쓰는 거지 꼭 y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두 함수를 합성한 게 정말로 아이덴티티 펑션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도 해볼 거예요. f의 인버스부터 먼저 합성을 한다라고 치면 f의 인버스 y의 결과값이 3의 y-2가 되죠. 그럼 요 값을 3x 플러스 2에다가 그냥 넣어야 되니까 3의 y-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지워지니까 y-2 플러스 2는 y. 따라서 입력값과 똑같은 게 나오죠. 따라서 아이덴티티 펑션이 됩니다. y에 대한 아이덴티티 펑션이다 해서 뭐 이렇게 써주기도 하는데 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은 아이덴티티 펑션이죠.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부터 먼저 입력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fx가 위에 3x 플러스 2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f의 인버스에 3x 플러스 2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럼 요 함수에다가 y 자리에 요 3x 플러스 2를 넣게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눠지면 3 나누면 x. 따라서 역시 아이덴티티 펑션이 됩니다. 물론 뭐 아이덴티티 펑션 of x라고 써주면 좀 더 정확한 정답이 되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살펴봤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엑서사이즈 7.3.9부터 7.3.11까지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고도 그 연습 문제들이 이 파트의 연습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풀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버 한밭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많이 올려주면 그걸 토대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간추려서 중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여기다가 동영상으로 풀어줄 테니까 다음 동영상 강의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섹션 7.4는 Cardinality with Application to Computability라는 얘기인데 이게 요 장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다뤘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요걸 지금 다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안타깝지만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요게 뭐 하는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뭐 이거 100% 스킵할 것 같은데 그 카디널리티가 크기에 관한 건데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무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했을 때 무한이라는 개념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얘가 셀 수 있는 무한이냐 셀 수 없는 무한이냐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호텔 방이 무한개 있을 때 그 방에 손님이 꽉 찼는데 새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손님들을 한 칸씩 뒤로 밀면 1번 방이 비니까 거기에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셀 수 있는 무한의 개념이에요. 그럼 셀 수 없는 무한은 뭐냐? 0과 1 사이의 숫자들이 있는데 얘들을 아무리 우리가 번호를 촘촘하게 매겨도 예를 들어 뭐 16,000번과 16,001번의 숫자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다른 숫자가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케이. 새로 등장한 숫자를 16,001번째 숫자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하더라도 또 16,000번째 숫자와 16,001번째 숫자 사이에 또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실수나 유리수나 무리수의 성질이에요. 항상 두 유리수, 무리수, 실수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 무리수 혹은 실수가 존재한다는 거. 이 성질 때문에 실수, 유리수, 무리수와 같은 이런 숫자들은 유리수는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실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숫자를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무한까지 카운팅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untably infinite, uncountably infinite 요 개념이 서로 조금 다른데 그럼 countably infinite라는 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무한한데 셀 수 있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개념이냐라는 게 요 장에서 좀 다뤄져요. 이게 컴퓨터에서 뭔가를 계산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아주 많아서 나중에 무한해지더라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나씩 증가해서 내가 번호를 매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빵 폭발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얘를 어떻게 대응시켜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그거에 알맞은 함수를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이번 학기에는 진도상 이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7장에 대한 진도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후의 진도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죠. 안녕.